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단기채와 장기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편 정도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제 시장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뉴스에서는 이게 뒤집히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도대체 금리 두 개의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은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무엇인지, 왜 역전되는지, 과거에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신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만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차라는 말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의 금리와 긴 기간의 금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3%, 10년물 국채금리가 4%라면 둘 사이에는 1%포인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두 금리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 이 말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이 말은 다릅니다.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냥 두 금리 사이 간격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금리 역전은 보통 높아야 할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2년물 3%, 10년물 4%, 그런데 어느 순간 2년물이 4.5%, 10년물이 3.5%가 됩니다. 짧게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오래 빌려주는 금리보다 더 높아졌죠. 이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쉽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금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이렇게 높게 오래 유지하면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가게도 대출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한 발 더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결국 나중에는 연준도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의 연준 정책금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단기금리는 높은데 장기금리는 앞으로의 경기와 물가, 그리고 미래의 금리 전망 등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뒤집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단기금리는 현재의 연준 정책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장기금리는 앞으로의 경기와 물가, 미래금리 전망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장기금리는 이것보다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처음 이해하실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무서워할까요? 과거를 보니까 경기 침체 전에 이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순간 주식시장이 바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6년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고 그 뒤에도 주식시장이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도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상당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끝났다, 다음 달부터 경기 침체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전과 경기 침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뒤 2001년 경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연준 연구에서는 2001년 경기 침체 약 7개월 전에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006년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보다 약 16개월 먼저 역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7개월, 16개월, 기간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식시장 매도 날짜를 알려주는 시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1966년입니다. 당시에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습니다. 그 뒤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를 자동차의 경고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등 하나가 들어왔다고 차가 내일 고장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잘 가는데 뭐 하면서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투자할 때도 똑같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그것 하나만 보고 주식을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시장에 경고등 하나가 들어왔구나 하고 다른 것들도 같이 보는 겁니다. 고용이 실제로 약해지고 있는지,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지,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지, 이런 신호들까지 같이 나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이용해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쪽 자산에 지나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 상황이 나빠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매수나 매도를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짧은 금리와 긴 금리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여러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전됐다고 주식시장이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는 것도 아닙니다. 2006년에는 역전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상당 기간 상승했고 1966년에는 역전 이후 경기 둔화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고등 하나가 켜졌으니 다른 경제 신호들도 함께 점검해보자. 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무조건 무서워하기보다 역전됐지? 다른 경기 신호도 같이 나빠지고 있나?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